안녕하세요. 오늘은 깔끔한 주방 세제 정리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이런 식기세정제를 사가지고요. 싱크대 위에다 그냥 바로 놓고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기세정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야채나 과일을 씻어야 되는 세정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기를 모두 다 씻고 나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손을 좀 깨끗이 씻어야 되는 손 세정제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두고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는 어떤 동선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모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게 제가 투명으로 할까 불투명으로 할까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이 투명으로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투명 용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액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유 색이 어떻게 일정하지 않잖아요, 모두. 그래서 어떤 거는 미색을 띠기도 하고, 어떤 건 파란색을 띠기도 하고, 어떤 건 또 핑크색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 불규칙하게 다른 색깔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화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주방 식기들이 있는 주방에서 좀 복잡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일 것 같아서 좀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불투명한 용기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원형으로 할까, 이런 좀 약간의 반타원형으로 할까,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할까, 아니면 직사각형으로 할까라는 고민에 빠져봤어요. 그랬는데 또 사용을 해보니 이런 원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펌프질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같이 세 가지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원형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좀 그러니까 움직임이 조금 편하잖아요, 원형이라는 형태가요. 그래서 좀 펌프하는 모양이나 여러 가지 모양이 흐트러지는 좀 단점이 있어서 원형은 배제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타원형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펌프질 할 때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바닥면이 넓지 않아서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바닥면이 조금 널찍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는 이 제품을 5년 전에 일본 제품을 사서 쓴 건데요. 지금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있고 일본 제품을 사서 쓰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제품을 똑같은 걸 사서 쓰지 않고 다른 제품도 한번 찾아서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형태가 좋다, 유용하다라는 정보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근데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짜서 써도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별로 흔들리지 않고 이게 돌아다니지를 않거든요. 돌아다녀도 같이 돌아다니든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 형태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는데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자주 갈아야 돼요. 자주 이렇게 리필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작은 형태보다는 적어도 500ml 이상 되는 용기를 디스펜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좀 너무 높다 그러면 또 이게 좀 불안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적당한 200ml 이상 높은 400~500ml 이상 되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선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형태가 아니라 요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은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벨링을 하는데 가장 손에 가까운, 수전하고 가까운 부분에 식기세정제를 놓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야채나 과일 세정제, 식초죠. 식초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덜 쓰는 그 손 세정제를 넣어놨는데, 그래서 빈도에 따라서 좀 손과 움직임이 가장 편한 곳에 가까운 거는 좀 자주 사용하는 것을 놓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라벨링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이 밑에 하단에다가 네임펜으로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끔이라도 식기세정제 아니면 야채 과일 세정제
그리고 손세정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라벨링 하는데 저희 집에는 다행히 이런 네임을 써서 붙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뽑아봤는데, 이렇게 손세정제는 핸드, 그리고 식초는 pH3, 그리고 식기세정제는 디쉬 해가지고 뽑아봤어요.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라벨링이 끝났으면 이와 같은 사각 트레이에다가 올려보는데요. 이와 같은 사각 트레이에다가 올려놓는 이유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정돈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펌핑을 하다 보면 이 내용 세제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게끔 이 안에서 떨어진 세제들이 이 안에만 떨어질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좀 위생적으로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각 트레이에다 올려놓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엔 이걸 한번 싱크대 위에 놔 보겠는데요. 이때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옆에다 측면에다 놓고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정면에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면에 선반이, 싱크대 상판에 선반이 있는 집은 그 위 선반 위에다 놓고 쓰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 선반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했는데, 이 집에 오니까 선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옆에다 놓고 사용을, 아까처럼 이 옆에다 놓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좀 요리를 하거나 다른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봤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옮겨봤어요. 근데 이게 이격이 있어서 이게 층이 굴곡이 있잖아요. 평탄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만 좀 해결을 하면은 얘가 여기다 놔도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게 간장 소스병 같은 거예요. 이게 좀 사각져가지고 평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 구멍이 난 쪽은 뒤쪽으로 돌려서 높이를 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짝 뒤로 밀어가지고 이 펌프를 썼을 때도 세제가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